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2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그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채 금리가 좀 이렇게 상승을 하는데 좀 빠른 템포로 올랐죠. 그리고 이제 중동 우려 때문에 결국은 혼조 마감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 견고한 그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국채 금리가 이제 급등을 했고, 그렇지만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5% 이상 그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그것 때문에 일부 반도체 업종도 따라서 이제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그 이란 대사관에 폭격한 거, 그래서 7명이 이제 사망한 그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게 이제 또다시 그 중동 우려로 이게 확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게 사실 시장의 부담을 상당히 줬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일단 출발을 했는데, 그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 상승은 상당히 제한받았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국인들이 주로 산 게 그냥 몇 개 종목에 몇 개가 아니라 삼성전자에 아주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그 코스피 시장에서 1조 71억 원을 그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459억을 순매도를 했고, 또 개인이 6,303억을 6,285억이네요. 지금 막 바뀌어서 6,285억을 순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2,753.16, 어제보다 0.19% 오르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 출발 이후에 이렇다 할 그런 반등조차도 보여주지 못한 채 지수 하락이 굉장히 가파르게 그렇게 진행됐습니다.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그 매도가 종일 이어진 게 그 주된 이유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265억을 순매도했고, 또 기관도 2,387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4,818억을 매수하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이제 다시 900을 내줬어요. 900을 내주고 891.59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2.29%나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양봉이지만 이게 지금 9거래일째 계속해서 역걸음질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전형적인 박스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인 시장은.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이제 급하게 떨어지면서 5일선, 10일선, 21선을 동시에 뚫고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제 추세 하락 쪽으로 그 상황을 바꿔오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 환율은 1352원 10전, 어제보다 2원 70전이 오르면서 장이 끝났습니다. 그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각 주체별 움직임 보면 오늘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1조 24억 원을 순매수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1조 71억 원이 외국인들 순매수인데, 그 중에서 1조 24억 원이 삼성전자를 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아 158억, 포스코 홀딩스 135억, 요게 답니다. 나머지는 전부 팔았어요. 외국인들도. 기관은 단 한 종목, 그 SK 하이닉스 45억을 산 거를 제외하고는 전 종목을 팔았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225억을 기관은 팔았고, 특이한 거에 개인이 삼성전자를 9,381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스닥에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 에코프로비엠 90억을 순매수했고, HLB 163억을 순매수했고, 알테오센 429억 원을 순매수한 것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팔았고, 기관은 시총 상위 전부 팔았습니다. 오늘 이제 뭐 반도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반도체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르는 밸류체인에 따라서 뭐 CXL, HBM, 뭐 3D 낸드, 뭐 또 반도체 장비, 재료 뭐 이런 것들이 일제히 이제 전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이게 이제 아무래도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그 마이크론, 그게 이제 움직인 게 5.44%나 오르면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이 이제 쫓아 올라오게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시각이 좀 바뀌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새 또 얘기되는 유리기판도 오늘 또 변함없이 올랐습니다. 이게 뭐 SKC 또 뭐 삼성전기 이제 LG 이노텍까지 진출 검토하니까 이런 이제 대기업들이 자꾸 적극 참여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리기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 그 시리아 주재 이런 대사관 폭격한 것 때문에 이제 중동의 이제 그 우려가 다시 불거지면서 에너지 쪽, 이제 LPG, 가스, 뭐 정유, 유류통 이런 것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거는 뭐 어차피 이란이 보복하겠다고 천명을 했으니까 유가는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였고, 오늘 시장의 특징은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은 그냥 반도체의 날이었다. 반도체의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의 모든 그 매기를, 그 매수 기운을 전부 빨아들여서 블랙홀처럼 삼성전자에 들어가서 꽂혀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은 그냥 뭐 흔히 하는 말로 이거 뭐 삼성전자만 오르는 더러운 시장 뭐 이런 이제 푸념이죠. 일종의 그런 얘기가 막 오전부터 나오는 그런 오늘 날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뭐 반도체를 빼고는 오늘 시장의 특징을 얘기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집중 분석은 1분기 동안 우리 시장 얼마나 올랐나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였나? 그 주역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는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건가? 특히 이제 오늘 많이 크게 움직인 반도체에 대한 대응법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개미 스쿨에 관한 문의는 카카오톡에 100엔츠로 들어가셔서 문의사항 남겨놓으시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죠. 오늘 시장은 뭐 되게 심플해요. 시장이. 오늘은 그냥 삼성전자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가 완전히 그 닉네임이 동네 바보형 뭐 이렇게 됐잖아요. 이제 그런 취급을 끝내고 오늘은 진짜 왕의 귀환이라 걸 제대로 보여준 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는 이제 그 반도체를 제외하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중동 그 불안에 의해서 유가 상승 우려 이슈로 움직인 것들을 뺀다면 오늘은 그냥 온통 반도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그 ISM 제조업 지수가 잘 나와서 또 다시 6월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거다라는 기대치가 50%대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떻게 해요? 국채금리가 올랐죠. 국채금리가 상승했죠. 근데 이제 저는 더 이렇게 신경 쓰이는 게 뭐 금리 인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맨날 뭐 빨랐다, 아니다, 뭐 이랬다 갖고 시장이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게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근데 예측을 못했던 장외 변수가 이게 다른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전투 벌이고 뭐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쪽이 아닌가. 이스라엘이 시리아 그 다마스커스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격한 게 이게 이제 이거는 조금 다른 문제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처음 나와서 이러는데 이게 좀 크게 우리 시장을 괴롭힐 수도 있다. 이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국내에서도 막 하야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뉴스에 보니까 어저께인가요? 10만 명 이상 나와서 막 데모하고 그러던데
그리고 또 하마스랑 이제 휴전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말고. 그래서 이제 뭐, 근데 뭐, 네타냐후는 이번에 아예 하마스 씨를 말리겠다. 이러거든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저거 해서 그런지.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라고 권고해도 그냥 우리 하는 말로 개무시를 지금 하면서 오히려 이제 똥꼬집을 부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똥꼬집 부리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란이 공식적으로 즉각 보복하겠다고 천명을 했어요. 근데 이쯤 되면 이란이 꼭 보복할 것 같아요. 이란이 자기네 대사관이 폭격을 당해갖고 7명이 죽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진짜 웃기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이란이 아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잘못 번지면 이게 중동이 싸움판이 돼버릴까봐 그게 걱정이죠. 그게 사실 걱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유가가 오르죠. 유가가 당연히 이제 오르죠.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오늘 다행히 이제 그 미국의 어제 마이크론이 그 상승을 하면서 거기에 힘입어서 삼성전자가 이제 탁 치고 나가면서 시장을 좀 견인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뭐 0.19%만 이지만 코스피가 이제 그나마 체면치레는 한 건데 그래서 좀 다행인데 이 반도체는 뭐 엎어졌다 저쳤다 해서 뭐 삼성전자 갔다 SK 하이닉스 갔다 뭐 그렇게 하죠. 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가 죽어서 시장이 죽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죽으면 할 게 이슈 순환변이 없어요. 그런 시장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살아나야 시장이 살아나니까 그게 이제 좀 좋기도 한데 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반도체가 죽으면 시장이 죽으니까 개인들은 또 그나마 투자해서 뭐 돈 벌 그런 기회가 자꾸 죽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반도체가 너무 강하게 튀어도 개인 투자가들은 돈 벌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반도체라는 특성 때문에 이게 1, 2위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냥 한번 저게 불이 붙으면 굉장히 치고 나가는 게 강하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오금이 저려서 못 쫓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서워서 일찍 내리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돈 많이 벌 걸 그냥 통닭값에 벌고 끝내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막 계속 올라가니까 애가 타서 멈칫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상투에 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들은 사실은 반도체가 적정하게 시장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끌고 가주는 거가 좋죠. 너무 강하거나 너무 약하거나 이래도 시장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개인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주식을 잘한다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게 느낌이 오면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야 돼요. 정광석화처럼. 그러니까 매수 시간을 나온다 이러면 약속한 대로 딱 1차 진입, 2차 진입 이렇게 해서 탁탁 그냥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내가 탁 들어갔는데 꺾여서 아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자르고 나오고 이거를 잘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은 쉬운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거 잘 못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성격도 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돈을 좀 깨먹어봐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에서 5년 가지고 있으면 큰 돈 된다 하는 그런 그 앞을 보는 그런 능력이 가지신 분들이야 뭐 아무 종목이나 그렇게 될 종목 사서 기다리시면 되지만 우리가 현실 투자에서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현실 투자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거 한 1, 2년 묵혀두면 돈 됩니다. 막 이러면 진짜 이건 조언이 아니죠. 예, 조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매 원칙을 말씀드리면서 거기에 준해서 이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평소에 그런 이제 그 매매 원칙상 어떤 움직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거를 미리미리 이렇게 좀 체크해 보셔서 이게 이렇게 되면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그게 딱 되면 진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반도체가 이제 어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어제 이제 제가 그랬잖아요. 왜 그렇게 오래 못 참고 그냥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자꾸 주가를 그냥 통닭값 벌듯이 그렇게 하십니까? 매매원칙상 11, 2평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어제 해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이제 거기 달아서 이제 연속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반도체 지금 안 사면 후회합니다. 이런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건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현재까지 시장에서 매매원칙상 보면 반도체 좋잖아요. 나쁜 거 없어요. 두 개 다. 그러니까 반도체 상승을 몰고 온 그 AI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체화 점점 되면서 이게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 하고 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면 GPU 말고 HBM 그런 게 또 필요하고 그래서 HBM 만드는 데가 어디냐 그래서 뭐 HBM은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보다 뭐 한 발자국 앞섰다 이래가지고 뭐 이제 그쪽을 먼저 이렇게 움직이다가 삼성이 이제 우리도 간다 뭐 이렇게 하다가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그 HBM 시장에서는 HBM 뭐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아직은 크지는 않지만 이제 점점 빠르게 늘어나지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전체 마켓시ェ어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니까 이거는 대단한 거죠. 근데 이제 또 얘기되는 게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뒷단에 뭐예요? 엄청난 스토리지가 필요로 하는 거예요. 창고, 정보의 창고. 이게 거기에만 여태까지 그 GPU, HBM 막 이런 데만 막 그랬는데 그 뒤에 엄청난 창고를 깔고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가 이제 또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강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삼성전자가. 그런데다가 이게 이제 최근에 수요가 늘면서 가격까지 이제 오르니까 점차 이제 상승이 되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보다 아직은 메모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앞단에 서서 지금 이제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5일날 발표되는 삼성전자의 그 잠정 실적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가 제대로 이제 한번 뿜어 보든지 진짜 10만 전자를 향해서 가는 건지 아니면 뭐 거기서 그걸 계기로 꺾일지 이게 중요한 시점을 향해서 일단 가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렇잖아요. 그럼 뭐 5일날 나오기도 전에 이거를 냈다 던져야 되냐 아니면 그때 진짜 폭발해서 가면은 안타까워서 어떡하지 뭐 이러잖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복잡할 때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드리는 말씀이 그냥 매매 원칙을 믿으세요. 매매 원칙대로 따라하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엄청 샀거든요. 오늘만 해도 삼성전자면 1조 넘게 샀잖아요. 걔네들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다는 거는 수급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때는 우리가 매매 원칙상 그걸 발견해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레 겁먹고 무서워서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매매 원칙을 그냥 믿으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생각이 많아지면 주식 투자가 힘들어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막 주식시장에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압축하면서 굉장히 심플하게 만드는 작업을 잘하는 분이 주식을 잘해요. 심플하게. 생각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을 많이 하면 오히려 주식 투자하는데 해가 돼요. 믿으세요, 매매원칙.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내일 또 장 끝난 다음에 저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